네, 성하영 TV 이집트 여행 셋째 날 시간입니다. 진행자가 바뀌어서 놀라셨죠? 진행하시는 이보금 목사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전용수 목사가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오택형 교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하러 나온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 성하영 TV의 음향 감독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피치 못하게 진행자가 바뀌어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성지를 가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집트거든요. 제일 중요한 데만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유럽 여행만 가고 그래서 오늘 이집트 여행 이 3일째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네네.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이집트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 7대 불가사의가 혹시 뭘까요, 교수님? 자, 이집트에는 7대 불가사의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 근데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7대 불가사의가 뭔가라는 거,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네. 자, 기원전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문명이 발전하니까 네. 뭐 지중해 지역, 자기가 전 세계라고 알고 있는 지중해 지역을 많이 여행을 했거든요. 그 중에는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도 있었었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어떤 지중해 지역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지었다기에는 너무도 대단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정말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7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가보게 되면은 파로스 섬에 있는 거대한 등대. 네. 자, 이것이 정말 불가사의하다 했던 것이었고요. 바벨론 지역에 가봤더니 느부갓네살의 공중정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네. 그 부인을 위해서 만들었던 공중정원. 이것이 또 아주 불가사의한 것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터키 지역에는 로도스 섬에 있는 거상이 있고요. 네. 큰 어떤 상이 있고요. 그리고 마우슬렘의 영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에베소에 가보게 되면은 크다 아데미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갔었을 때도 맞아요. 한번 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아데미 신전, 이것이 또 대단한 어떤 그 건축물이었었고요. 네. 또 올림피아에 있는 제우스 신상, 네. 자, 이것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봤던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불가사의다라고 했는데, 네. 그 중에 피라미드가 바로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교수님,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네. 남아있는 불가사의가 몇 개가 있을까요? 자, 불가사의 건물 중에서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떤 건축물은 피라미드 하나예요, 오로지. 나머진 다 소실된 건가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지진 때문에 무너져서 터만 남아있던지, 네네. 아니면 일부 기둥만 남아있던지, 뭐 이런 상황이고요. 네. 뭐 원형 그대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가장 오래전에, 그 중에서 아이러니하게 가장 오래된 것이 피라미드인데, 네. 가장 오래된 것이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를 낳은 게 내 불가사의야. 네.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마도. 교수님 어머니께서도 혹시 비밀입니다.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자, 피라미드는 가장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요. 네. 이 피라미드는 그러면 언제 지어진 것일까요? 대략적으로 이 피라미드가 그 피라미드의 어떤 건설이 완성된 것이 2300에서 2200년 경에 끝났습니다. 주전. 피라미드는요, 주전.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져보게 되면은 거의 4500년 전, 4200년, 4300년 전에 완성이 된 거잖아요. 네네. 정말 대단한 물건이 그렇죠. 아닐 수가 없네요. 그러면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에 동원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동원되었을까요? 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네, 얼마든지. 네. 자, 아브라함이요.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었을 때 기근이 들어가서 이집트 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집트 갔었을 때 피라미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는 이 피라미드를 짓고 있을 때 보지 않았을까? 2300년 경에 300년이나 2200년 경에 피라미드 건설이 완성되었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완성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연대는 대략적으로 언제로 보고 있냐면 주전 1800년 경으로 보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500년 먼저 피라미드가 완성됐고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피라미드는 대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피라미드를 아브라함이 봤던 피라미드예요. 그거를 저희가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정말 이거는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봤던 걸 나도 똑같이 보고 그렇죠. 있다. 감격스러운데요. 네, 구약 공부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라미드가 이렇게 지어졌고 아브라함도 봤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노역에 동원된 게 아니네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지을 때 우리 보통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많은 글들 중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강제로 동원됐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저도- 그러면서 이집트에 있으니까 남의 무덤 짓는데 동원이 된다 뭐 얘기하면서 굉장히 뭐 영적인 의미까지 가미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시대착오적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잘못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은혜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설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네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머물게 됐던 것은 요셉 때 왔잖아요. 그렇죠. 요셉 때는 주전 1500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지은 지 대략적으로 얼마 지났냐면 8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3,400년 이후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맞아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겠죠. 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데 동원되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짓는 데 동원된 것이 아니라 국고성은 뭐냐면은 비돔과 라암셋은 바로 국경 부분에 있는 전략 도시거든요. 그러면 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된 거고 네네. 피라미드도 그런 형태로 이집트 사람들을 강제 노역해서 만든 거고. 자, 그것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50년대 이후에 에집트에서 많은 파피루스 문서들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런 건축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어떤 그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네. 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에집트는 나일강이 범람을 하잖아요. 네네. 범람을 하게 되면은 그 범람한 동안에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한기예요. 네. 농한기 때 농민들이 뭐 물고기를 잡아서 살 수도 있지만 농민들에게 좋은 조건으로서 노동을 제공하게 된다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은 훨씬 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나 아니면 다른 건축 같은 어떤 이런 일을 했었던 것이고요. 네. 역사를 벌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런 역사를 벌일 때 사람들이 받았던 임금을 봤더니 굉장히 임금이 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뭐 하루 일당보다 훨씬 더 잘 쳐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제 노역에 동원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광야 생활과 그리고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것, 어느 것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호했을까요? 국고성 짓는 걸 선호했겠죠. 훨씬 더 선호했어요. 왜냐하면은 밖에 나갔을 때 계속 불만을 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 까마를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 거기서 고기도 잘 먹고 우리가 굉장히 잘 지냈었는데 맞아요. 이 광야 와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정말 출애굽이 끝날 때까지 그런 네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네. 자, 그런 걸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강제 노역이었었지만 그 상황 잘 먹고 많은 임금을 받았던 것,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결국 피라미드도 강제 노역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진 거였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라미드를 짓는데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거.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피라미드라는 이 건물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피라미드에 대한 전설이 많잖아요. 네네. 혹시 이 피라미드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뭐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거든요. 네네. 자, 피라미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자의 피라미드예요. 네. 기자의 피라미드는 세 개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쿠프, 카프라, 멘카우레 하는 그 세 개의 피라미드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네. 자, 그 유명한데 피라미드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오랫동안 버텼던 피라미드가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큰 피라미드인 제1 피라미드, 그러니까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하루에 200명만 딱 관람할 수 있게끔 그 관람을 제한합니다. 네네. 200명에 들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가서 줄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아, 못 그래서 보셨습니까? 1피라미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2 피라미드, 3 피라미드는 들어가 봤어요. 근데 1 피라미드, 2 피라미드, 3 피라미드가 규모만 차이가 있지 다 똑같아요. 네네네. 왜 똑같으냐면요. 피라미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어떤 말이 있냐면은 피라미드는 들어가도 후회하고 안 들어가도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은 돌로 된 아무것도 없는 돌로 된 어떤 그런 그 길이 사람이 몸을 꾸기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네. 쫙 이어집니다. 네. 한 3, 40m 이어져요. 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고개를 들고 서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네. 나와서 조금 세 발짝만 걸어가게 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예, 거기에 왕의 석실이 있고요. 네. 그 끝이에요. 어. 자, 그러니까 요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요. 이거 보려고 여기 들어왔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막 금은보화 막 엄청난 휘황찬란한 보물들이 있지 않나요? 자, 그런 것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미 로마 시대 때 피라미드에 도구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네네. 자, 거기에 봤더니 고대 사람들의 낙서가 적혀 있는 거예요. 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나요? 뭐 이미 전에 그건 도굴이 됐겠죠.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석실만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고, 자, 제가 이제 사진은 제 3 피라미드에서 자, 관리인이 없었을 때 그냥 우리들이 단체 사진을 하나 찍었거든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미라도 없나요? 미라 있어 벌써 가지고 왔죠, 사람들이요. 자, 그러니까 뭐 미라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석관 하나만 달랑 있는 것이죠. 네. 피라미드는 봐도 후회하고 안 봐도 안 후회한다. 후회한다. 근데 사람이 뭐 봐도 후회하는 게 낫겠죠. 보고 후회하는 게 낫겠죠. 그럼요. 그것도요. 이왕이면 보는 게 낫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피라미드랑 항상 세트로 가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스핑크스인데 네. 스핑크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스핑크스는 전설상의 동물이죠. 어떤 뭐냐면 머리는 사람이고요, 몸은 사자이잖아요. 네. 사자의 모습인데 뭐 오이디푸스의 어떤 신화에 보더라도 이 스핑크스가 테베 지역에서 지나간 사람한테 수수께끼도 막 얘기했다고 네, 얘기하고 네. 있죠. 뭐 맞아요. 어떤 거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스핑크스는 어떤 의미냐면은 전설상의 동물이잖아요. 네. 바로 그 장제전이라는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앞에서 거기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자 지역에 있는 제일 커다란 피라미드, 멋진 피라미드는요. 네. 좀 멋진 스핑크스는요. 뭐냐면은 바로 제2 피라미드 카프레 왕의 장제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에요. 네. 자, 그것이 딱 하나쯤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핑크스는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요? 네, 뭐로 나와 있냐면 성경에는 그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룹. 네, 그룹이 뭐냐면은 날개 달린 스핑크스예요.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날개가 달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아주 화려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성전에서 날개가 달면서 거룩하다라는 이사야 환상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법궤에도 바로 그 법궤 위가 뭐로 되어 있냐면 날개 달린 스핑크스 모양으로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한마디로 이 문양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어떤 모양 중에 하나이고요. 네네. 또 이집트에서는 이것이 거대한 어떤 그런 신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집트는 다양한 전설이 존재하고 네네. 다양한 건물들, 특히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아주 중요한 건물들이 네네. 존재하고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눈에 더 환히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이집트 3일차 여행 보셨고요. 오늘은 이복음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4일차 여행 때는 다시 이복음 목사님 와주셔서 네네. 진행해 주실 테니까요. 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여행편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